에 잔주름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자외선 A를 쏘일 경우 수분은 얼마나 증발하게 될까요? 다시마를 이용해 실험해봤습니다. 자외선 A에 노출되자 다시마의 수분이 증발되면서 표면에 자글자글하게 주름이 생기는데요. 시간이 경과될수록 다시마 전체가 쭈글쭈글하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외선 A를 직접적으로 쏘인 부분은 수분이 다 증발해 바짝 마른 데다 색깔까지 변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피부가 자외선 A에 오랫동안 노출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탁포에서 수분이 증발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죽은 피부이기 때문에 우리 인체 피부와는 다릅니다. 하지만 같은 현상이 피부에서 일어날 때에도 피부 수분이 소실될 수 있고 색소 침착이 조금 더 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피부가 자외선 A에 오랫동안 노출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호주의 여성은 20대 초반 인공 선텐을 20번 받은 후 피부암 진단을 받아 사망했고, 14살 때부터 선텐을 즐겨했던 영국의 한 여성은 일주일에 4번씩 인공 선텐을 즐기다 귀에 피부암 진단을 받고 귀를 잘라내야 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벨기에의 연구 결과에서도 인공 선텐의 위험성을 알 수 있는데요. 1년에 10시간 이상 인공 선텐을 한 사람들은 악성 피부암인 흑색종에 걸릴 위험이 3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대한피부과학회에서 발표한 자외선 과다 노출에 의한 피부암 발병률에 따르면 1995년 777명이던 피부암 환자가 2005년에는 1712명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인공 선텐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인공 선텐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공 선텐을 할 경우 하루 10분을 넘기지 말아야 하며 일주일에 2회, 1년에 30회를 넘기지 말아야 하는데요. 가장 좋은 예방법은 인공 선텐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공 선텐을 꼭 해야 할 경우 광 알레르기 테스트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하며, 인공 선텐을 받기 전에는 온몸에 태닝 오일을 꼼꼼히 발라야 합니다. 만약 진통제, 고혈압약, 항생제, 경구 피임약 등을 복용할 경우 인공 선텐을 피해야 하는데요. 이 약들을 복용한 후 인공 선텐을 받게 되면 따끔거리는 발진으로 시작해 오한, 두통, 근육통, 구역질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 선텐을 한 뒤에는 회복을 위해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해 수분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여름철 구릿빛 피부를 만들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인공 선텐숍을 찾은 백설씨. 하지만 인공 선텐의 위험성을 몰랐던 백설씨는 빨리 구릿빛 피부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 매일 인공 선텐을 받았고 결국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인공 선텐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무분별한 사용이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에 시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사고 없는 그날까지 획기탈출 넘버 1!